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이 반갑습니다. 없어? 저는 힘이 넘칩니다. 나도 힘이 넘칩니다. 저는 다소 힘이 없는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힘이 넘치는 척하지만 힘이 없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왜 다 말을 안 해줘요? 두 분은 연애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왜요? 연애를 하시면은 힘이 좀 있네요. 지금 연애가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 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성을 만나지 못해서 힘이 없습니다. 네. 뭔 소리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로움을 한껏 덧끼얹는 네, 또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고. 예? 재미없는 예, 주제. 또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네, 이제 학교 다녀요? 아니 나는 안 다니는데 어. 아무튼 이제 그걸 대비하듯이 어. 오피스 특집이라는 주제를 갖고 와버렸습니다. 네. 말을 해버렸네. 네. 통탄스럽구만. 왜? 이런 걸 갖고 오다니. 오피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오피스텔이나 가세요. 오피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2주나 쉬었는데 네네, 2주 동안 뭐 하셨어요? 한 주 쉬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쉬나 안 쉬나 바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쉬면 다른 걸로 바빠. 이제 안 쉬자는 걸로 주장하지 마요. 지금 막 물르기 없어. 네네. 네. 긍정 씨는요? 일하느라 바빴다는 거죠, 아망드는? 저는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서 집 구하느라. 집 알아보느라 계속 불이 그러면 나게. 한 주 쉰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네요. 그렇죠. 도움이 됐네요. 이제 이번 달에 쉴 때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사하고 독립을 해서 이거 이사하고 하는 시간이고.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긍정 씨는요? 네, 저는 요 며칠 전기가 누전돼서 전기가 나가고요.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새고 새 걸로 갈고 막 난리였어요. 2017년 액땜을 이번 주에 했네요. 쉬는 주에. 그런가 봐요. 네. 다음번 쉬는 주가 기대되는군요. 그때 또 뭐가 터질지 제가 소식을. 그렇다면 쉬는 거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네요. 네, 그럼 제가 그때 이긍정의 빰빰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빰빰이 뭐야? 네, 터진다고. 터진다고? 터짐 특집이야? 터짐 특집. 은 실장은 뭐 했어요? 저는 일단 그 이영만리 타국에 날아가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오셨습니까? 외노자? 네, 뭐 현지인 이것저것 코스프레? 했어요. 네, 현지인 코스프레도 했고, 네. 타투도 하셨고. 이 타투한 걸 또 들켜버렸네. 음. 이 뭐 태국에 갔다 왔는데 사실 타투 때문에 태국을 간 거예요. 아유. 네.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아니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마땅한 법률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불법 아니에요? 불법 시술 아니에요? 불법 시술은 아닙니다. 음. 뭐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타투 문화가 많이 발달된 나라 중 하나고, 네. 아예 학과도 그 문신에 관련된 대학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 대비 좋아요. 네, 들인 돈도 훨씬 우리나라에서 찌까난 거 하나 하는 돈으로 2개를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싼 걸 추구하는. 싸기도 싸고 전문가들도 있으니까요. 네. 비싼 분들은 또 엄청 비싸요.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인 분들이 그렇지. 그 그거. 카오산 로드에 몰려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저를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원래 저희가 쉬는 동안에 회의도 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네네. 원 실장이 미루다가 그래서 비행기 안 올 타고 줄 오자- 알았는데 비행기 타고 와버렸더라고. 지하철에서 하면 안 되겠니? 난 할 수 그래서- 있는데. 어. 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한 주제가 네, 오피스 그래서 우리가 특집이죠. 정한 주제가 오피스 특집입니다. 뭐 그렇게도 말하니까 꼭 내 탓 같네요. 네 탓이야.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특집을 재밌게 풀 수 있는 이긍정 씨에게 턴을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라는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오피스란 무엇인가? 네, 오피스란 무엇인가? 오피스 개론 같은. 깝깝하다. 오피스 재밌어요 미드.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아 지금. 그 정장은 언제나 섹슈얼리티의 표본이죠. 너무 멋있어 정장은 정말. 무슨 말하는 거예요? 뭐 남자가 입든 여자가 입든 난 정장이 좋다고요. 갑자기 정장 어렸어요. 얘기하는 오피스룩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거예요? 오피스 미드 드라마 오피스 얘기한 건데 거기도 오피스룩 나오겠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오피스 스위스 나오니까 어쨌든 들어보시죠. 네. 네, 그래서 오피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나서 얘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란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네. 오피스가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일단 그 워드 프로세서 필기 시험이 생각납니다. 거기서도 오피스란 말을 들었나요? 사무 자동화란 얘기가 나오죠.
오피스 오토메이션 OA. OA. 오, 똑똑한데. FA 팩토리 오토메이션. 생각하니까 진짜 짜증난다. 네. 요즘은 오피스는 오피스 스위트라는 이름의 줄임말로 부르고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대명사가 되죠.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유틸리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86화 특집에서 정의하는 오피스라는 것은 네. 그걸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할 오피스는 사실 MS 오피스나 다름없는 거고요. 네네네. 네, 어쨌든 말을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 MS 오피스 하면 또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뭐 이렇게 3개 정도 타입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의 컨셉이란 얘기죠. 그렇죠. 포커스가 거기 3개. 네.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제품군이 따로따로 판매가 됐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따로 팔았죠. 지금도 따로 구매가 가능하긴 한데 예. 그때는 진짜 따로따로 판매가 됐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MS 오피스가 지금 표준에 가까워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서 네네.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뭐 이렇게 3개 타입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 방식 말고도 오피스를 나누는 게 설치형 오피스라는 것과 웹 오피스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3가지는 다 포함시켜 놓다는 가정하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걸 보는 관점에 따라 아까 말한 3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말하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회사에서 네. 사용하는 오피스는 아까 말했던 설치형 오피스인 거죠. 대부분. 요즘은 대부분 설치형 오피스가 네. 많이 쓰이고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 MS 오피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웹 오피스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웹 오피스를 쓸 일이 있나요?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가? 그렇죠. 바로 네. 구글 슈트 스윗을 쓰면 웹 오피스가 되는 거죠. 구글 독스 한번 써보셨으면 다 써보신 겁니다, 사실. 오피스 365도 웹 오피스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저는 웹 오피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구글이 워낙 가볍고 빠르다 보니까 설정 오피스보다 맥에서는 특히 웹 오피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빠르긴 빠르죠. 네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많이 쓴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오피스에 대한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재미없으니까 네. 넘어가서 자세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3개 아까 말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이 3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첫 번째로 워드 프로세서 이야기. 네.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타자기 모양으로 나오던 컴퓨터 같은 거였어요. 그 하다기 별도로 뭐- 파는 하드웨어였다고요? 네. 아 진짜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아주 옛날에 보면 전자사전처럼 키보드에 모니터 달린 형태로 맞아. 네. 이게 이런 게 워드 있었어? 프로세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그 자격증을 보면요. 네네네. 이렇게 시험 보면 이런 네. 내용이 나요. 전용 컴퓨터라는 말이 나오고 아. 범용 컴퓨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전용 컴퓨터를 뜻하는 것 같아요. 워드 프로세서가. 근데 이게 그러기엔 뭐 90년도 후반부 기점으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실제로 90년대만 해도요. 네.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라는 하드웨어 네. 그 기기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아 그걸 갖고 가서. 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거기 있는 걸로 쓸 수도 있지만 범용 컴퓨터를 쓸 수도 있지만 네. 나는 집에 워드 프로세서 기계가 있어. 그럼 그걸로 볼 수가 있었다. 그렇죠. 시험을 그걸로도 볼 수 있었던 거지. 어.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먼 옛날 막 60년대 쓰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실제로 80년대, 요즘 90년대. 아직도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진화한 타작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다. 멋있다. 쉽게 말해 화려한데? 타작인데 컴퓨터 형태의 타작이다.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그 워드 프로세서 1급 시험 보러 들어갈 때 그거 갖고 들어가면 엄청난 주목을 받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쫓겨날 수도 있어 사실. 쫓겨난다고 하면 이제 걸어야지. 아니지 요즘 이제 룰이 좀 바뀌어가고 룰이 있거든. 바뀌었으니까. 네. 어쨌든 제가 아마 블로그에 올려드릴 텐데 네네. 이런 워드 프로세서 형태의 타자기를 가진 것들이 아직 팔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이제 그 약간 당기는 사람들 몇 분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이베이에서. 힙스터 분들을 위한 요즘 나오는 최신 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 카페 가면은 그 네. 물 옆에 있어 이런 거 보통 그렇지. 보통 전시돼 있죠. 네. 네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전용 기기를 워드 프로세서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컴퓨터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워드 프로세서가 뭐 전자 타자기 요 정도로 바꿔 부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컴퓨터처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문 작가나 기자분들이 많이 썼다. 네네. 네. 근데 이게 글쓰기에 집중한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문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기로 발전을 하면서 이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뭐 예를 들어 폰트를 다양하게 지원한다든지 네. 네. 뭐 뛰어난 그래픽 환경을 지원한다든지 쉽게 말해 옛날에 있는 타자기에 비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지. 음. 그림을 넣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MS 워드랑 아, 뭐 그렇죠.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호글 아닙니까 호글? 호글. 네, 아래 정확하게 한글. 그 외에는 그럼 웹 오피스들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오늘은. 뭐 그냥 딱 이거 두 가지만 놓고 일단 얘기할까요? 네, 워드 프로세서에선 네, 이 두 이 가지가 두 가지만. 가장 대장격이기 때문에 하긴 그래. 나도 구글 닥스, 그러니까 구글 워드를 써본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그 언제나 그냥 문서 작업할 땐 이거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네. 은 실장은 어떤 걸 더 많이 쓰세요? 저는 뭐 일단 한글을 많이 쓰고요. 네. 근데 한글 자체가 그 우리나라 독점적인 문서 양식 때문에 네.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만큼 그 한글을 잘 표현해주는 문서 작성 도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손에 익어 있기도 하고요. 아망드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쓰시나요? 둘 다 안 쓰는 사람 아니야? 저도 둘 중에 고르라. 페이지스 쓰잖아. 페이지스 아니, 맨날. 저 맥을 써보니까 페이스지스 많이 네. 쓰는데 둘 중에 고르라면 맥에서도 한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맥용 한글 샀어요? 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축하. 안 샀어요? 뭘 안 샀어요 나는. 안 써요 그럼? 나는 윈도우용 한글을 써요. 회사가 다 깔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뭐 알았어. 회사 네. 욕했나 내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발끈하게 만들어. 네, 어쨌든 날 복돌이라고 하지 마. 찔립니까? 아무 네. 말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MS 워드 그리고 한글 얘기를 할 건데 네. MS 워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인데요. 네. 네. 워드가 전 세계 점유율 1위예요. 쉽게 말해. 그렇지. 그렇겠지. 네, 부정할 수 없지. 동의어가 됐잖아. 워드 프로세서랑 MS 워드랑.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워드가 점유율 1위를 갖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 포함해서 5손가락 안에 뽑힌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전 세계 90% 이상이 워드를 쓰고 있다. 그러네. 그 점유율이 이 정도니까 워드지 뭐 어딜 가나 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래요. 한글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배웠고 한글을 어렸을 쓰고 때부터 있지만 편하니까. 네. 한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워드가 이 전 세계적인 표준 아닌 표준이 되다 보니까 네. 어디 나라에 다른 나라에 보내려고 해도 워드 파일 포맷을 안 보내면은 얘네가 맞아. 열지 못하는 거야. 요새는 뭐 그치. PDF도 있고 그러지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아 왜 우리나라는 한글을 써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이런 생각도 가졌었어. 그래서 한글이 욕먹는 이유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MS 워드보다 국산 워드 프로세서인 한글이 이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네. 좀 특이한 나라죠, 사실. 갈라포고스. 좋은 거죠. 어떤 의미에선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자국의 좋은 언어를 점일 수도 위해서 있죠. 전용 워드 프로세서가 많이 발달한 거니까요. 맞아요. 네. 국산에 이런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건 애국심을 떠나서 좋은 거니까. 네, 나라의 네. 언어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가보면 대부분 워드를 표준으로 사용을 해요. 네. 그렇지.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음. 정부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 가보면 다 한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글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냐 뭐 이런 얘기랑 함께 네. 또 워드는 또 어쩌다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냐. 네네. 일단 워드를 딱 창을 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워드는 이상한 그 조판부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뭔가 뭐 지저분해 그렇지, 보여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문서가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아직 안 그럼 들어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 네. 프로그램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말할 건데 네네. 어떤 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듣고 싶은 거. 단점. 뭐의 단점? 뭐 일단 까야 되니까 MS 워드. MS 워드의 단점. 네. 네, 다 MS 미리 준비돼 있는 사람 같다. 다 있어요. 멋있어. 네, MS 워드의 단점은요. 일단 표라든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이거 너무 후져요. 끔찍해요. 이걸로 그릴 거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그 디자인 손으로 프로그램 그려서 써서 스캔하는 게 더 빨라. 진짜로. 그런 다음에 그거 불러와서 그냥 붙여놓고 네. 이렇게 도형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나아. 진짜로 그 표 그리는 거는 뭐 그림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표 그리는 거는요. 아 야마돌죠. 진짜 진짜 야마돌죠. 그거 이게- 말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표랑 그림을 공도에서 만들어 놨어. 다른 페이지 갔다 왔어. 다 다시 어긋나 있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300장 쓰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표가 넣어놨는데 100번째 페이지 편집하고 별 생각 없이 1번 페이지 와봤더니 걔가 어긋나 있는 거지. 아니면 90번째 페이지를 보는데 그 표가 왜 여기 있지? 그렇지. 맞아. 아 그래서 환장해. MS 워드는 표랑 그림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취약하지. 어렵다.
근데 그냥 글자만 쓴다면 저는 MS 워드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 일단 뭐 한글이랑 차이점이 있긴 한데 라틴 문자 계열에서는 워드가 좀 더 깔끔하게 표현된다. 영문. 그렇죠. 네, 알파벳 계열에서. 그런 말들이 많기도 하고요. 뭐 그럼 장점으로 넘어가서 네. 워드의 강력한 장점. 죄송해요. 단점은 그거 하나예요. 단점은 이거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글이랑 까놓고 비교했을 때 워드는 안 좋습니다. 워드는 성공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요. 아니,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말할 장점 하나. 네. 장점. 네. 워드의 장점. 워드의 장점은요, 다른 오피스군과 호환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다른 들면, 오피스군이라는 애들이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은 아주 마이크로소프트에. 킬러 소프트웨어들이니까 아. 얘네랑 호환이 잘 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걔네가 좋았던 거랑 걔네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냥 막연한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뭐 표를 만들고 워드에다가 삽입을 했어요. 네네. 나중에 엑셀에 있는 값을 수정을 하면 워드에서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되지. 이거 외부 객체를 갖다 쓰는다고 하는데 네. 외부 객체 지원이 되게 강력하다 보니까 뭐 이게 표 만들기 불편한 것들이 엑셀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뭐 이러니까 그냥 지들끼리 그냥 알아서 총짝총짝 하다 보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기보다는 외부 리소스를 가져다 쓰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네. 뭐 그게 강점이면서 성공을 했다. 네네. 그리고 또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피스군에 끼워 팔기를 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끼워 팔기 덕분에 성공했다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얘 단점이라고 말하자면 그냥 전체가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다 드릴 수도 단점인데 있어요. 끼워서 파는 게 장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한글로 넘어와서 이 독고다이잖아 한글은. 어? 우리나라에서는 독고다이죠 지금. 아니 내 말은 그 스프레드시트나 프레젠테이션이랑 끼워 팔질 않았다고. 끼워 팔 반대로 지금은 팔아요. 팔아요. 지금은 한글을 사면 나머지를 끼워 팔지. 지금은 한컴 오피스 군의 아레아 한글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 쇼랑 한셀. 한 셀을 네. 반대로 끼워 팔죠 이제 한글. 뭐 그런 셈이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은 뭐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피스 제품군이고요. 네네. 훈글과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훈글인 줄 알아 사실. 훈글, 나도 한글. 어렸을 때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한글인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호한글. 그래서 자꾸 호글이라고 읽었어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원래 지역마다 그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네네. 컴퓨터 학원마다. 네. 네. 그 점이 아레아라는 거라서 네. 그래서 아레아 한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쓸 때는 이제 그 아레아자를 써주는 거였고 뭐 이게 되게 생소하신 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방언 혼자없어에 혼자 없어요. 할 때 그 아레아를 써요. 네, 아레아를 써요. 혼. 네. 혼이라고 읽는 게 맞네요. 그러면은. 제주도 방언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발음 제가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네, 것 같고 관련된 어쨌든. 제주도민 분들께서 웰컴 투 제주예요. 자유 게시판에 글을 웰컴 투 올려주십시오. 제주 아일랜드. 아레아 한글 어떻게 소리내서 읽습니까? 네, 시끄럽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자면 워드랑 딱 반대예요. 표랑 그림. 잘 되지. 한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오죽하면 그리기 그 마당이라는 게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아니 심지어 군대에서는 한글로 설계도를 그린다고 하더라고. 몰랐어요? 나 몰랐어. 그리고 그 재미있는 게 일단 그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에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 가져야 될 소양이 뭐냐면 표를 이용해서 리본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렇지. 리본을 만들어야 되지. 그 정도는 해줘야 한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를 손을 대지 않고 그걸 해야죠. 그쵸. 네, 키보드로만요. 그 강력한 단축키도 한글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장점인 것 장점. 같아. 일단 표랑 그림이 워드랑 비교했을 때 너무 완벽하다 싶기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한글을 오피스군에 살짝 끼워서 MS가 판매를 해도 굉장히 그렇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과 컴퓨터를 통째로 산 다음에. 그렇지. 네. 그런 소문이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MS에서 한국만 유독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한글이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한테 야 너네 우리한테 코드 넘기고 더 이상 개발 안 하면 우리가 돈 다 대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거부를 했죠. 잘했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막 온갖 비난이 일어났어. 네네. 왜냐면 막 외상 기업이 와갖고 우리나라 토종한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는 시점에 갑자기 한글 815라는 게 딱 출시되면서 애국 그냥 빡 해서 마케팅해서 아주 한글 살리기 운동이라고 일단, 부를 정도로 네, 그 정부랑 관공서 그리고 군 이런 데서 한글을 쓰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싹 다 정부에 깔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워드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왜 한글이 다르냐면요. 한글은 사실 출판을 할 수 있게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문서를 작성해서 네. 그걸 출판을 할 수 있게까지가 목적을 가지고 네. 만들어진 건데 네. 워드는 그게 아니에요. 워드는 문서를 만드는 그냥 문서를 만드는 한 장? 것까지야. 한두 장 그렇게- 정도 만드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글로는 책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워드로 못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퍼블리셔인가 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출판용 도구?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데스크톱 퍼블리싱 하는 네, 프로그램이라서 따로 만들죠, 걔네들. 네, 어떻게 보면 워드 프로세서의 영역을 벗어날 정도의 힘을 가졌다. 한글은. 한글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군대에서는 그 MS 퍼블리싱을 가지고 뭐 전략 지도라든지 이런 걸 뽑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용도인데 한글을 이제 거기서 같이 쓰는 거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네. 이 한글로 막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책을 써요. 맞아. 그리고 그걸 뽑아가지고 재본을 해가지고 교재로 돌려요. 저도 그래도 그러면 진짜 실제 책처럼 퀄리티가 그렇게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게임 특집에서 제가 영웅전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영웅전설을 3, 4, 5를 하면 시나리오가 엄청났거든요. 그때. 음. 근데 이제 PC 통신 시절이어가지고 공략집을 네. 인터넷에서 이렇게 발췌를 다 해가지고 그걸로 한글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출판해가지고 집에 갖고 있었는데 재본해가지고 막. 재본해 갖고 있었는데 네.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한글은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만드는 용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워드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 나오잖아. 미국 기밀 문서 이런 거 보면 네네. 제목, 뭐 내용 이런 거 구분도 안 가게 해갖고 빽빽하게 글씨만 써 있는 반면에 그렇지. 우리나라 공문서 보면 일단 표지. 그리고 일단 표지. 테두리. 일단 테두리.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공문서 스타일도 책처럼 나오는 거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딱 레주메만 봐도 알잖아요. 네. 그 미국 애들 아니 그 외국 애들은 그 레주메를 쓸 때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 는 일단 표 그린 다음에 저기 자기 그렇지. 사진 딱 붙여놓고 경력, 이름, 뭐 그렇지, 아망드 그렇지.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표를 그리는 민족인 거야 우리는. 민족 특성인 거야? 아니 군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군대에 네. 있을 때 이제 수송병도 했지만 행정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 일단 어떤 과업을 하든 간에 음. 한글을 켜요 먼저. 모든 작업에. 네이버 같은 거구나. 일단 뭐 하려면 뭘 들어가야 돼. 하려면 한글을 키는 거야. 그 어느 정도냐면 차 도색할 때 차 네. 번호판도 도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글이 왜 나와? 안 나올 것 같죠? 네. 그걸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111을 도색한다고 쳐요. 네. 1, 2, 3, 4를 도색한다고 치면 그 1, 2, 3, 4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고 가운데만 판 다음에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1, 2, 3, 4만 색깔이 칠할 마스킹 거 아니에요. 테이프처럼. 네. 네. 그거를 한글로 만들어서 프린터를 해서 그 1, 2, 3, 4를 도려내는 작업을 한글로 해요. 이건 뭐 왜냐면 그 쉐리프랑 이런 거를 다 수많은 폰트들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생활의 달인에 나갈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지. 한글은 어떻게 보면 문서 작성뿐 아니라 모든 네. 걸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계산기도 금방 만들어서 그 안에 쓰잖아요. 그렇지. 곱계랑 뭐 곱하기랑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특히 이런 분들이 좋아해요. 국문학과. 아재. 아니요. 국문학과 아니면 고문어, 국문학과. 고언어. 왜냐하면 고한글,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세라든지 네네. 이때 한글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워드 프로세서다. 아 그래요. 이 문자열로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데선. 뭐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그 아시아 계열에 있는 언어들을 다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한글은 거의 필수. 음. 윈도우보다 중요해. 근데 저는 네. 세뇌가 진짜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렸을 때 한글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진짜 저 한글 안 쓰지 진짜 10년 된 것 같거든요. 네. 보는 데만 쓰지. 네. 근데 표 만드는 단축키 컨트롤 NT. 방금 한문 얘기다. 한문 단축키 뭐지? 그러니까 한문 글자 선택하고 F9 누르면 한글 바뀌거든요. 근데 한문이 그 뜻과 의미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죽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글 사전이나 한자 사전이나 다름이 없지. 사전이나 사실.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글자 합치는 거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한글은 그 문서 처음에 딱 작성하기 시작하기 전에 펑션키 뭐 먼저 눌러야 돼요. 처음에 한글 딱 열면. 야 여기서 시험 보지 말라고. F2 아니에요? F7 먼저 눌러야지. F7하면 그 문서 양식 나오잖아. 그 여백이랑. 여백 설정. 여백이랑. 여백 안 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15 15. 네, 그렇지. 네 여러분은 지금 한글 덕후들의 네 안 하고 하면 한국인들의 탈락이지 그거. 네. 네 넘어가서 네, 1급 따시려면 다단 읽고 가셔야 됩니다. 네 됐고요. 그러면은 한글을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 그렇죠. 단점이 없진 않아요. 한글은 일단 한국 사람만 쓰는 프로그램이다. 딱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화가 됐으면 네. 사실 뭐랄까 좀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아시아 계열에서만 이게 퍼졌어도 네.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중화권이나 일본이나 뭐 아무튼 3개국어를 쓰는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네.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워드를 쓰고 있어야 되는 실정이라서 실제로 이제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자국 워드 프로세서가 1등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슬슬 워드로 넘어가면서 왜냐?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때문에 그렇지. 오피스군을 구입하면서 네, 어쩔 수 그루베어로 인해서 밀려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그렇기 우리나라도 때문에 어쩔 마찬가지인 수가 것 같아요, 없어. 그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버티는 이유가 뭐 정부에서 한글을 밀어주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네. 정부에서 HWP라는 포맷을 쓰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정도 넘게 그걸 써왔거든요. 그렇지. 근데 내일부터 갑자기 HWP를 안 쓰고 20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다 바꿔라라고 하면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낭비인 거예요. 그렇게 낭비를 해가면서 바꾼 게 또 외국의 사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무료용 거지. 프로그램도 아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기업 밀어주기지 그거는.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받는 실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거의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정부가 뭐 하는 것들 이런 정보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 네네. 그걸 알기 위해서 한글이라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말들이 많았고요. 뭐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저번 주인가 압축 특집 때 했던 주죠. 알지. 네. 이스트 소프트의 ALG나 EGG 같은 포맷처럼 네. 비슷하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종속돼 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물론 종속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네. 뭐 아쉽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선의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네. 일단 시작이 비교가 잘못된 게 ALG나 EGG 같은 경우에는 호환을 안 되게 하려고 막아버린 일부러 케이스인데 일부러 만든 네. 그런데 HWP는 진짜로 워드랑 경쟁을 해가면서 커간 구조라서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호환을 일부러 막았다라고 보긴. 아, 근데 HWP를 그렇게 말하려면 네. HWP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그건 해요. 그래요. 왜냐면 네. MS 워드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공개를 했거든요. 왜냐면 워드에서 쓰는 DOCX라는 건 이제 국가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HWP는 그 나중에서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워드에 비하면. 그래서 HWP 파일에 그 처음에 욕을 먹었던 거에 비해서 네. 요즘은 좀 욕을 덜 먹고 있지만 네네. 처음에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욕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욕을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HWP 폼에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수 누구나 있게. 이제 한글 뷰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욕 먹을 게 그 뷰어가 아니 그 포맷 공개가 너무 허접한 거야. 아 100%가 아닌 느낌. 네, 너무 부실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한글이 굉장히 워드한테 후달리면서 네.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해서 약간 코드를 덕지덕지 만든 감이 있었거든요. 아 뭔가 자랑하기 부끄러운 내용이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이제 다 그만두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스파게티 코드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음령 기능을 만들었어. 네. 음령 80%를 만들었는데 네. 음령 80%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구현하는지 그걸 명시를 똑바로 그 문서화를 안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람이 그걸 부정하는데 몰라 그냥 구현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포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이 다른 프로그램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약속을 얘네가 문서화로 만들 수 없는 거지. 환장하겠네. 반대로 워드 같은 경우엔 그걸 일찌감치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공개하고 그걸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거죠. 그 재밌는 게 MS 오피스를 가장 잘 여는 프로그램이 MS 오피스 다음으로 가장 잘 여는 게 항공 오피스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어쨌든 자 네. 다시 HWP를 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HWP 포맷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인배가 됐다 얘네도 이랬는데 또 그 안에 이상한 조항이 들어있었어. 뭔가요? 이 포맷을 이용해 뭔가 만들 때는 항상 한국어 컴퓨터라는 회사에 고지를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꼭 고지라고 우리가 뭐 없앤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서 또 다시 그것도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네. 근데 이걸 왜 공개했냐? 아까 말했듯이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게 네네. 한글이란 걸 구입하지 않으면 못 본다. 네. 그러니까 국가 표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네. HWP를 공개를 했으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 말은. 네. 그러니까 국가 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KS 마크를 달았어요. 꼼수네요. 네, 그러니까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 포맷을 공개했다라는 말이 많아요, 사실. 뭐 칭찬해줄 부분은 확실히 칭찬해줄 부분인데 이런 거는 그 위에 캐딜락 타시는 분들이 조금 양아치 짓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기왕이면 공개할 거 물론 어려운 현실인 건 알겠는데 지금에서라도 계속 그걸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랬으면 저도 좋겠는데 좀 잘 좀 해보십시오잉. 네, 뭐 나는 믿고 따르니까. 근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라는 것들을 계속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한글이 맥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맥이나 아니면 iOS용 지원을 좀 잘해주시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맥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옛날만큼. 한국에서. 옛날에는 적었다면은 뭐 그치. 내가 굳이 얘네가 돈 쓸 만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겠지만, 요새는 뭐 디자인으로도 맥을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맥용 한글을 좀 잘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잘 안 해줘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오히려 윈도우 시장 못지않게 큰 소득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는 왜냐하면 맥 쪽은 뭐 부정할 수 없게 iOS 쪽은 그 더 뭐랄까 창작자들이 많이 네, 쓰니까. 창작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스토어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힘든지 왜 그러냐. 네. 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MS 워드랑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해드리면 한글은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출판을 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목적에서는 뭐 표나 그림을 쓰는 이런 목적에서는 한글을 추천드리고, 네. 그게 아니라 단순한 문서를 작성한다라면 MS 워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MS 워드를 추천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예쁜 레이아웃이 중요해요, 사실. 윗분들이 그걸 원하거든. 그렇지. 근데 해외에선 그게 아니야. 그럼 굳이 한글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메모장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워드패드를 써도 되고 네. 뭐 그랬고, 그 제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안에 보면은 일단 스타일이란 게 있어요. 스타일이 뭐냐? 그 안에 보면 뭐 본문, 제목, 소제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 기능을 쓰면 내가 제목은 뭐 볼드체로 18포인트 하고 또 블록 지정해서 사이즈 늘리고 막 이걸 할 필요 없이 네. 어떤 건 제목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알아서 그 스타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 나도 이거를 진짜 그 제가 항상 회사 이직을 하면 네. 그 한글 쓰는 많은 동료들한테 넌지시 이걸 계속 주입시키거든요. 네. 스타일을 써야 된다. 스타일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양식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그거를 그냥 선택해서 쓱쓱쓱 바꾸면 스타일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너나 나 같은 사람들이나 그거에 대해 답답해하지. 보통은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회사 내에서 이제 문서 디자인 가이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 스타일을 파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단 그럼 말이야. 진짜 좋지. 회사에서 이거를 배포를 해주고 모두가 그걸 사용을 하는 쪽을 권장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스타일을 쓰게 되면은 그뭐 제목, 네. 뭐 소제목, 대제목 이걸 쓰면 자동으로 목차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맞아요. 자동으로 목차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목차를 굳이 만들려고 그 귀찮은 짓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진짜 목차를 만들 때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2장을 쓰다가 중간에 이제 12-1장을 넣고 12-3장 넣고 중간에 늘어났어. 그럼 나중에 내가 처음부터 목차를 다 다시. 계산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서도 요약본도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되게 편합니다. 한글 기준이죠? 아니 한글도 되고 워드도 돼요. 모든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들이 다 기본 가지고 자세야? 있는. 네. 심지어 구글 독스에도 있거든요. 심지어 맥용 페이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스타일을 안 써서 너무 아쉽고요. 특히 뭐 제목을 예를 들어 전부 다 모든 제목을 1포인트 키워야 돼. 언제 다 블록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스타일에서는 스타일만 바꾸면 알아서 쭈르륵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꼭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서 작성 처음에 스타일 먼저 세팅해놓고 사실 글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맞아. 속상하네요. 또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넘어가기 전에 네. 각자 이제 워드 프로세서 끝냈으니까 각자 추천하는 워드 프로세서 한 개씩. 그러니까 지금 나온 MS 워드 말고 한글 말고. 이 두 개 말고요. 네, 그냥 뭐 추천하는 것들이나 뭐 있어? 한 번쯤 써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뭐 넌 당연히 구글 덕스를 또 추천하겠지. 아니야. 저는
저는 옛날 거 훈민정음. 훈민저금 얘기를 안 했네. 훈민저금이라고 이제 삼성에서 만들던 아, 게 그래요? 있어요. 그 삼성에서 만든 한글 거야. 짜댕 아니야? 삼성에서 아직도 만들 훈민정음 써요. 아니야. 삼성 삼성에서 내부에서? 자 삼성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름이 훈민정음이야. 실제로 워드 프로세서 시험을 볼 때 훈민정음으로도 볼 수 선택할 있었어요. 수 있었지. 어. 한글이랑 맞아, 훈민정음이랑 선택할 수 워드도 있었어.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글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는 뭐 공문서를 만다 회사 내 이런 걸 할 때 훈민정음을 썼는데 사실 MS 워드는 한글로 만들고 저장할 때 훈민정음으로 내보내기 같은 기능으로 저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훈민정음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써봤으면 훈민정음 좋겠다고 한번 이런 재밌는 아니 게 있다. 없어. 이제 업데이트 안 되잖아요. 훈민정음은 이제 삼성에서도 공식적으로 MS 워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이제 사라졌고요. 네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제가 94년도인가 도스에서 쓰던 갈무리라는 게 있습니다. 좋네. 오랜만에. 국산 워드 프로세서인데요. 네. 한번 써보시기를. 저기 어떻게 쓸수 써? 있어요? 도스박스 깔아 써야겠네. 네, 되게 좋아요. 그 함성 이력 썼을 때 훈민정음으로 써서 내면 굉장히 신선하겠네요.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봐. 그때 꼬릿말에 이 문서는 훈민정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체험판에서 네. 네, 뭐 저 아망드는요. 저는 뭐 페이지스. 당연히 맥용 페이지스. 페이지스의 왜냐면 장점. 저희 자가 발전 문서도 다 페이지스로 쓰거든요. 페이지스 장점 없어요. 근데 그냥- 맥에서 제일 빨리 써져요. 그리고 빠르고 어. 그 맥의 장점이랄까 뭐 MS 워드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제 생각엔 그 인터페이스가 다 똑같잖아요. 페이지스, 키노트 뭐 이것들이 그리고 페이지스 장점은 스타일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본문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빡세게 돼 있어요. 그 페이지스를 말씀을 드리면 워드를 간추려놨어. 그래서 눈에 띄- 핵심 깔끔하지? 기능만 넣어놨어요. 깔끔하죠. 페이지스도 이제 템플릿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템플릿을 보면 한글보다는 외국 공문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 학부 때 이 페이지스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과제 커버가 있어요. 네네. 그걸로 내잖아요. 레포트? 레포트 커버를 그걸 만들어내면 교수님들이 얘는 커버를 잘 만들었다고. 얘는 커버를 잘 왜냐면 만들었다고. 한글에선 볼 수 없는 양식이니까. 애플이 만들어줬으니까. 네, 뭐 페이지스 맥 쓰시는 분들 페이지스 그 레포트 부분 꼭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너는요? 나는요, 뭐 이쯤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리브레 오피스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네. 네, 아까 뭐 복돌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제 회사에서는 대부분 회사 차원에서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를 다 주죠. 음. 의무적으로 주는데 이제 집에서 나는 이제 정품을 꼭 써야 된다. 네. 이제 저는 오피스 365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리브레 오피스 한번 꼭 써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리브레 네. 오피스가 옛날 오픈 오피스죠? 네, 오픈 아니요, 오피스. 둘이 달라요. 아니 어, 근데 이제 리브레 오피스로 합쳐졌을걸요? 오픈 오피스가 그러니까 엔진이잖아 오- 오픈 오피스는. 아니요,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었고 오픈 오피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오픈 오피스가 어떤 일단 프로그램인지. 오픈 오피스가 뭐냐면 이 MS 워드랑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전 세계를 다 이제 지배했다고 생각을 하니 불안해지는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해갖고 오픈 오피스 무료로. 무료 완전히 무료가 조건인 오피스를 만들었고 네. 그거에서 많이 느낀 게 그걸 실제 사용자로서 느낀 게 그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피스의 연장으로 일부러 그 같은 동일한 사용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스프레드시트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하고 저장도 오피스용 파일로도 되고 오픈 오피스 기본용으로도 또 돼요. 네. 그리고 리브레 오피스라는 거는 이제 오픈 오피스를 조금 더 개량한 버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픈 오피스 개발진이랑 이제 개발진이 어디에 인수가 되면서 오픈 오피스가 유료화 얘기가 나와서 네. 독립적으로 나와서 새로 만든 게 리브레 오피스죠. 그래서 어쨌든 리브레 오피스도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아무데나 다운받을 수 있고 좋은 점은 그 부가 기능 꼭 크롬처럼 이렇게 부가 기능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네. 그 한글 패치나 뭐 다른 나라 언어 패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빨라요. 용량도 얼마 안 되고. 이 리브레 오피스랑 오픈 오피스 가장 큰 단점이랑 장점을 전 두 가지를 좀 각각 하나씩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네. 장점은 리눅스에서 돼요. 맞아요. 저는 리눅스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개밖에 그게 답이 없어요. 없지. 답이 리눅스는 없어요. 한글도 안 되고. 한글도 답이 안 되고. 없어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안 예뻐요. 단점은 맞아. 아니야 리브레 오피스 이제 예뻐. 안 예뻐요. 큐티로 만들었나 그럴 리브레 거야. 오피스 예뻐. 네, 안 예쁩니다. 네. 네. 그냥 문서 양식 자체는 뭐 그냥 봐줄만한데 페이지스랑 비교하면 이 UI가 좀 좀 별로 안 예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확히 말하면 뭐 한글 97 정도의 UI예요. 아니 95, 뭔가 95. 이렇게 한글 3.0. 뭔가 이렇게 실론 뜨고 보는 느낌이야. 좀
흐려가지고. 네. 공짜인데 바라는 게 많네요. 단점은 단점이 안 안 예쁘다. 예쁘다. 예. 아. 그리고 조금 느려요. 조금 맞아. 조금 느려요. 음. 왜냐면 아마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바예요. 자바로 아.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 이 퍼포먼스가 거의 한계가 좀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공짜가 괜찮은 거시기니까 네.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떤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워드 프로세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네. 글 쓰려면 메모장으로 쓰십시오. 문서를 만들려면 워드 프로세서를 쓰시고요. 책을 쓰려면 한글을 쓰시고. 아시겠죠? 네, 2부에서는 아까 못 이야기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랑 뭐 스프레드시트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음 주에 만나요. 뵐게요. 2부에서 만나요.